낯선 제작진을 발견하자마자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한 녀석. 얘는 복이에요, 복. 복덩이 중에. 깻잎머리가 특징인 첫째 복입니다. 떡아. 떡아. 얼굴 좀 보여주겠니? 와, 코에 점이 앙증맞은 둘째 덩이. 아이쿠야! 아유, 조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매력이라는데요. 집중해서 잘 노는 모습을 보니 문제는커녕 여느 고양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사이좋게 캣글라스를 먹는 모습은 평화롭기까지 한데요. 맛있다. 변비에 좋다. 그런데 집사가 복덩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조심조심 예사롭지 않다 싶더니 아유, 조금 해. 아이고, 이게. 양 펀치를 날리는 둘째 덩이. 덩이 왜 그러니? 집사님 손길이 싫어? 그런데 덩이는 물론 보기조차도 피하는 한 사람. 바로 아빠 집사인데요. 떨어진 문을 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안해. 하지마, 다쳐. 알았어. 가까이 오지 말란 말이다. 덩이는 오, 굉장해요. 아직도 하악질을 많이 하고. 전 덩이를 만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반면 첫째 보기는 집사에게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집사의 책상에 올라와 쉬어갈 만큼 둘째 덩이보단 경계심이 덜한 듯한데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건 보기도 마찬가지. 녀석이 놀라지 않도록 마치 아기 다루듯 쓰담쓰담 해봅니다. 보기가 만지는 걸 허락하는 엄마 집사와 달리 아빠 집사는 손을 내밀기도 망설여지는데요. 혹여 보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저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낮에는 뭐 괜찮은데 밤에 날리죠. 낮은 껌, 밤이 더 문제라고요? 엄마 두고 가서 미안해. 얼른 조심히 들어가라오. 내일은 엄마 손 한번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만져줘. 보가. 하는 척만. 안녕, 보가. 엄마 간다. 미안해. 대체 둘만 남은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머머, 너네 이게 웬일? 낮에 숨기만 하던 그 복덩이 정말 맞니?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두 녀석. 그런데 그때 덩이가 먹잇감을 포착한 것처럼 비닐을 물더니 어머, 아이고 덩이야 안 돼. 화려한 레드 카펫 아니 비닐 카펫을 깔기 시작합니다. 덩이 너 알고 보니 완전 장난꾸러기였구나. 비닐은 뜯어야 제맛이다. 첫째 보기까지 합류. 말 그대로 양장판. 아수라장이 따로 없네요. 신난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건지. 너희들 완전 두 얼굴의 양이다야. 밤은 우리들 세상이다. 그렇게 밤새 놀고서야 슬슬 잘 준비를 하는 녀석들. 니들 잠이 오니? 다음 날 아침. 아직 이른 시간인데 일찍 출근하셨네요? 근데 집사님 어젯밤에 복덩이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놀았어요. 일을 어째요? 그런데 집사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2시간씩 일찍 출근해 청소하는 게 일상이라네요. 이것도 치우시려는 일이잖아요. 그쵸, 일이고 뭐 경제적 손실이죠. 복덩이가 난리를 피운 지 벌써 3개월이 됐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물건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지르는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애들이 이빨이 간지러운지 계속 박스를 뜯어요. 화분이 제일 힘들죠. 뭐 엎어져 있고 막 흙 파먹고 또 저기 저희 키우는 풀도 있는데 저것도 냄새. 화장실에 안 놓으면 이제 밤새 저걸 뜯어먹어갖고 토하고. 복덩이가 화분까지 건드리는 바람에 혹여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화분은 아예 치워버렸다네요. 어지르는 녀석들 때문에 귀찮고 힘들 법도 한데 묵묵히 청소에만 열중하는 집사들. 에휴, 뭐 예쁜 짓 했다고 밥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피는지. 첫째 보기처럼 챙겨줄 때 잘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낯가리는 둘째 덩이에겐 턱 밑까지 간식을 바치는 게 익숙하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원래는 절대 안 먹었어요. 추루 먹을까? 덩아, 추루 먹자. 무서워? 응. 아주 많이 무서워요. 솔직히. 그 물린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의 덩이만 트라우마가 아니라요. 저도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댁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년 10월 이웃집 지붕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어느 날 어미가 건강한 새끼 3마리만 데리고 떠나버렸고 남겨진 2마리가 동네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내려가라고 해갖고 그 첫째 보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지. 그 이불 가져오고 박스 가져오고 남자 2분이 와서 이제 도와주셔갖고 4명이서 한 30분 동안 실갱이 하다가 30분 넘게 실갱이 하다지. 다행히 크게 다친 데 없이 집사들의 사무실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복덩이가 새로운 집에 적응한 후 녀석들과 함께 병원에 간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그거 한번 보셨어야 돼요. 병원을 얼마나 초토화로 만들어놨는지. 정말 보기가 이제 그때 저를 너무 심하게 앓혀갖고 저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제 신랑이 덩이는 우선 내가 잡을게 뭐 이렇게 해갖고 잡았는데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신랑을 장갑을 딱 물었는데 장갑 낀 상태에서 아픈가 보다 했더니 보니까 이빨이 2개 빠졌어요. 이빨이 2개가 박혀있고 장갑에 신랑은 그 장갑을 뜯고 벗어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집사에게도 복덩이에게도 상처만 남았던 그날 이후 친해지기 위해 집사들은 갖은 노력을 했답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가까이 오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집사들. 보기가 먼저 마음을 열어줬고 덩이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이라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이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무서웠는지 놀다가 피해버리는 덩이. 이게 너무 겁이 많아서 너무 얼마나 안쓰러워. 네. 이렇게 놔둘게. 덩이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숨습니다. 덩아, 너 좋아하는 영상이다. 봐봐. 덩아, 덩아. 평소 고양이 예능을 즐겨보던 덩이. 자주 보는 영상을 틀어주자 잠시 후 관심을 보이고 내려옵니다. 같이 놀지는 못하지만 아빠 집사가 복덩이를 위해 실력을 발휘합니다. 이거 왜 안 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거 장난감 만들어주면 좋아해요. 실증을 많이 느껴서 똑같은 거를 오래 못 써요. 오직 복덩이만을 위한 아빠 집사표 수제 장난감을 만드는 중. 이게 11개지. 왜냐면 만들 때 2개씩 만들어주거든요. 뭐 각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주 만들다 보니 이제는 도면을 보지 않아도 뚝딱 만든다고. 아빠 집사가 디자이너라 그런가? 우와, 장난감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아, 이쁘다. 너무 좋아요. 또 새 거는 더 좋아하니까. 밤에 갖고 놀겠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복덩이를 잡고
입양을 결심한 그 주에부터 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얘네들이 진짜 복덩인가 보다. 하지만 해가 지면 복덩이를 물어다 준 만큼 짐덩이를 만든다는 게 함정. 다행히 아빠 집사가 새로 만들어준 장난감이 복덩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처럼 장난감만 가지고 놀면 된다 얘들아. 응? 그런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덩이. 울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발사 찍! 여기저기 소변 테러까지. 혹시 복덩이 발정기가 온 걸까요? 그 중성화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중성화 오기 전까지는 오줌 때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울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해놓고 여기 녀석들을 만지는 것도 어렵다 보니 중성화 수술은 엄두도 못 냈고 아직 예방접종도 다 못했답니다. 오줌도 참을 수 있고 어지르는 것도 참는 거지만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요. 아플 때 병원만 데리고 가면 돼요. 복덩이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집사. 어떻게 하면 녀석들 병원도 가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미아옹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양이 친구들은 근데 어디 있을까요? 다 여기 좀 핵심 공간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원래는 여기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낯선 환경이니까 다른 데로 갔어요. 아 다른 데로? 네. 그럼 좀 한번 어디 저 있는지 하얀 보여주시겠어요? 박스 있는데 저 뒤쪽에 아 저쪽 뒤에 네.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아 저기 자기가 안 보인다. 보이는 줄 알아요. 겁이 엄청 많나 봐요. 네, 둘째는 겁이 엄청 많아요. 둘째, 네. 첫째 고양이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첫째 여기. 아 여기 어우 그래도 더 사람 가까이에 와 있네요. 조금 긴장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면 근처까지 올 만한 성향이 있기는 하네요. 네네. 보통은 고양이가 두 고양이가 있으면 더 익숙해지고 빨리 가까이 와 있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고양이도 좀 보고 배워요. 평소 복덩이의 일상과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덩이와 친해지기 위해 간식으로 천천히 다가갔던 집사. 조금씩 이렇게 간 거죠. 간격을 점점 좁혀서. 그랬는데 이제 덩이는 무서워서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조금 겁이 나면 사람 눈높이보다 높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데로 들어가거나 아, 이런 데. 네. 그러니까 동굴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나무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위쪽 공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적어도 여기에 있는 거는 자기 몸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관계가 더 개선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낮에는 얌전하고 숨기만 했던 복덩이가 밤이 되면 양장판을 버리고 돌변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이게 복덩이들이 아직까지는 순화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소심하게 잘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축적된 이제 사냥 본능 에너지가 밤에 편해졌을 때 한꺼번에 폭발하다 보니까 밤사이에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다다 여기저기 막 달려다니는 이런 모습들까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를 확 풀었던 거네요.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겁없고 활발하네요. 네. 밤에 지금 두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두 보호자분이 있는 상황에서만큼은 그래야지 돼. 보여줘야지 완전히 순화가 끝난 거고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는 단계까지 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밤새 목이 터져라 울고
여기저기 소변 테러하는 건 발정기 증상이 맞나요? 원래 발정기에는 교미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 고양이들이. 근데 수컷 고양이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아, 울어서 소리로 알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소변 성분도 변해요. 그래서 냄새가 더 심해? 거기에 페로몬이 섞여요. 내가 지금 성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미 후에 출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프레이를 하기 시작해요. 암컷 고양이들도. 그래서 냄새가 더 지독한 거예요? 좀 달라요. 암컷 고양이들도 발정기가 되면 그 자기 영역 표시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 복덩이 같은 경우에도 발정기가 오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고는 싶은데 낮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대신에 그런 걸 이제 거리낌 없이 표현해도 되는 밤 시간이 되면 원래 있던 습성대로 여기저기에다가 소변 테러, 스프레이를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할 수 있다는 거는 완전히 경계심을 푼 상태거든요. 거리가 한 1m 정도만 거리가 좀 주어지면 전혀 긴장을 안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가까워지셨네요. 집사님들 노력이 헛되진 않았네요. 그리고 칭찬해드릴 것도 있답니다. 고양이 순화를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을 때 위에서만 이제 머물러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처에 내려와도 안전하다는 거. 마지막에 그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런 요소들이 적절히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래서 그 거리가 지금 좁혀진 거예요. 높은 곳에 숨지 않고 바닥으로 사람 가까이 내려오게 하는데 아빠 집사 장난감도 한몫했다는 것. 여자 보호자분하고 지금 고양이들 복덩이 간의 이 관계는 상당히 친밀해졌어요. 아빠는 아직까지 무서워요. 왜냐면 남자 어른이 두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하나는 덩치가 커요. 보통 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저음이고 기본적으로 좀 더 상대 고양이를 이렇게 압박하는 소리가 대부분 저음 톤이기 때문에 남자 어른은 처음에 친해지게 좀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처음에 구조될 때 좀 학대 상황이 있었다고 저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 학대를 하셨던 분 성별도 좀 남자분이시죠? 남자고 덩치도 있으시고.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좀 더 어려운 관계 개선이 되는 거죠. 순화를 100으로 보면 지금 보기는 얼마나? 보기는 그래도 저는 한 80%온 것 같아요. 덩이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60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거리까지 오고 사냥놀이에 반응하고. 여기서 20% 더 가면 보기만큼. 근데 제가 봐서는 보기가 먼저 더 진행이 돼야 따라서 덩이도 이제 좀 더 가까워질 거다. 예방 접종 받고 저희가 처음에 병원 갔을 때 난리가 막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는 한 2, 3일 숨어 있다가 내려왔는데 덩이는 한 달 정도 안 내려왔었어요. 병원에 갈 때 그러면 스트레스 정도가 덩이는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순화도 덜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2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두고 병원을 가요? 병원을 조금 더 순화가 된 상태에서 가는 게 저희랑 낫죠. 더 친해진 다음에 네. 가는 게 더 맞다. 네. 지금 복덩이네 같은 경우에는 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섣불리 바로 중성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잘 형성됐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순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성화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이 병원 가기 정석. 여러분도 집중. 이 영역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요소들, 포인트를 줄여 나갈까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트레이닝 해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동장의 기본 원칙은 병원에 갈 때 항상 위아래가 분리가 된 이동장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시 그 이유는 아세요? 그거는 이렇게
그 여기 안에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기본 체크나 치료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숨숨집인가요? 맞아요. 숨숨집. 이 영역이 그냥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을 때는 고양이들은 그나마 이동하는 내 공간 안에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여기서 평소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익숙해졌던 친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다행인 건 복덩이도 평소에 이동장을 숨숨집처럼 사용했네요. 일상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동식 캠핑카처럼 느끼게 해줘야 된다. 네. 이것까지는 그나마 근데 또 잘 해주세요. 그럼요, 다 했죠.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 안의 공간도 한번 이렇게 쓱 이동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그래 하루에 한 번씩 자 오늘은 그냥 캠핑카 타고 한번 여기 안에 이걸 장난감처럼 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요 앞에 나가보는 거예요. 차까지. 그 다음 상황이 결국은 이동장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되게 낯선 시각 자극도 많이 들어오고 소리도 되게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이제 담요를 이렇게 한번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까지 딱 한번 가서 차에서 아이 상태를 좀 봐요. 차에 가면은 그 다음 시동 엔진음 평소에 못 듣는 엔진음 들어야 되잖아요. 차에서 엔진만 걸어놓고 옆에 가만히 한 2, 3분 이렇게 놔두고 또 맛있는 보상만 주고 그날 다시 그냥 집에 오고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아끼자. 그 나머지는 병원에서 고양이가 진료 보는데 사용하자. 이 개념이에요. 보기 덩이야 병원 가는 거 무서운 거 아니야. 천천히 연습해보자.